자, 우리만 어떤 애가 옷솔레미로 처음부터 끝까지 옷솔레미 스탬프라는 조용히 하시고. 자, 8번 봅시다. 8번. 8번. 자, 3차식 px에 대해서 최고차의 계수가 뭐인? 양수인 3차식 px에 대해서 px를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얼마? 3이래. 맞아? 자, 그 다음에 또한 px를 x-a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뭐래? a 세제곱. pa가 a 세제곱이 되는 실수 a는 뭐랑 몇 분이래? 마이너스 2와 2분이래. 자, p a 마이너스 a 세제곱은 0에 두 근이, 이거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일 수도 있고 2차 방정식일 수도 있는 거지. 그쵸? 얘 근이 뭐랑 몇 분이래? 2랑 마이너스 2분이래. 맞아? 그러면 당연히 얘는 어떻게 생겼겠어요? a 마이너스 2랑 a 플러스 2로 생겼겠지요. 다만 얘가 3차식이라면 여기 뭐가 붙어야 돼? 그렇지. 여기 제곱이 붙던가 여기 제곱이 붙던가 둘 중에 하나 제곱이 붙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첫 번째 앞에 제곱이 붙었다 치면 제곱, 그 다음에 a 플러스 2의 제곱이죠. 그죠? 자, 우리가 찾고 싶은 건 뭐야? PA죠. 그러니까 A 세제곱을 어떻게 해야 돼? 왜 뒤에다 붙였니? A 세제곱을 넘겨줘야겠죠. 그죠? 자, 그럼 두 번째 A 플러스 2 쪽에 제곱이 붙을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면 어떻게 생겼어? 여기 뒤에 플러스 A 세제곱 붙여주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납득되셔요? 자, 이건 어떠한 경우예요? 지금 얘네가 몇 차라고 생각하고 푼 거야? 3차라고 생각하고 푼 거야. 근데 마이너스 A 세제곱이 되었으니 얘가 몇 차식이 될 수도 있어요? 2차식이 될 수도 있죠. PA가 어떻게 생겼으면? 최고차항이 1이면. 맞지?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그러면 얘가 2차식이라면 굳이 여기다 제곱을 붙여줄 이유가 있어 없어? 없죠? A-2 곱하기 A 플러스 2면 충분해요. 맞습니까? 이 뒤에 뭐만 붙여주면 돼? 뭐만 붙여주면 되겠지. 이러면 방금 말했던 조건 다 만족하니? 만족하죠. 네. 그래서 PX로 가능한, PA로 가능한 게 이렇게 세 개랍니다. 뭔 말인지 납득돼? 자, 그럼 여기다 얼마 집어넣고 싶어? 가능한 각각의 9P0의 값의 합은 그러면 9는 나중에 곱합시다. 괜찮죠? P0 여기다 집어넣으면 얼마야? 8 여기다 집어넣으면 8 마이너스 8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이걸 다 어떻게 해야 돼? 9배에서 더해서 네. 더해서 9배. 아, 잠깐 미안. 최고차항 안 붙였구나. 여기 알파씩 붙여줘야겠네요. 그죠? 다음에 뭘 안 썼어? P1이 3이란 걸 안 썼죠. 여기다 1 대입했을 때 얼마가 돼야 돼? 3 돼야 돼. 네. 그거에 맞춰서 알파씩 구해주시면 돼요. 여기다 1 대입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2 알파 3알파 플러스 1이 3이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아니야? 예. 그지?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얼마 대입하면? 여기다가 1 대입하면 얼마니? 마이너스 9알파 플러스 1이 얼마다? 3이다. 알파는 얼마? 마이너스 9분의 2겠네. 맞죠? 선생님 얘 최고차항 음수인데요. 뒤에 A 세제곱 붙어있어도 괜찮아요. 뭔 말인지 납득되시죠? 얘는 그냥 요게 맞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마사가 맞는니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9분의 2를 앞에다 곱해야겠죠? 그죠? 0 대입하게. 그래서
얼마니? 9분의 16이고요. 그죠? 얘는 3분의 16이겠네요. 맞습니까? 네. 얘네 싹 9배에서 더하면 얼마야? 첫 번째 거 48, 두 번째 거 16, 마지막 거 마이너스 36이겠네요. 맞습니까? 네. 자, 다 더하면 얼마야? 아, 여기도 최고차항 붙여야지. 병신. 아, 빡대가리가 자꾸. 얘는 최고차항이 아니라 그냥 이 차항이 개수잖아. 그지? 여기다가 자, 1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3 알파 플러스 1이 얼마여야 돼? 또 3이어야 되죠. 그죠? 알파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맞지? 네. 이제 여기다가도 또 아씨 귀찮아. 여기다 0 대입하면 얼마니? 3분의 8이네요. 자, 여기다 9 곱하면 36이 아니라 24네요. 이거 3개 더하면 되겠네요. 맞죠? 84. 답이 몇 번? 2번. 와, 84. 2분 84래네. 84 아니잖아. 88이잖아. 가번이네. 아,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얘도 겁나 어려운 거야, 알겠지? 근데 얘는 뭘 얘기해주고 싶었냐면, 자, 얘들아 들어봐. 지금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알겠지? 네. 중근을 가지면 3차 방정, 3차식이 중근을 가지면 어떻게 써야 돼? 방금처럼 제곱 이용해서 써주면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이거 납득됐어? 이거 되게 중요하다. 알겠지? 여기서 중요하진 않아. 솔직히. 어디서 중요해? 너네 수능 볼 때 이 내용을 모르시면 이제 피눈물을 흘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중근을 가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제곱 이용해서 식 써주면 된다고. 납득되니? 네. 자, 넘어갈게요. 자, 근계가 옛날에 했던 거 기억나? 네. 옛날에 했던 거? 똑같이 하면 돼. 똑같이 하면 되는데 근데 이게 3차식 버전이 되면은 좀 많이 빡세요. 뭐냐? 자, 3차식 버전이 되면은 자, 이렇게 이제 2차식 버전에서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었거든. 그지? 근데 3차식 버전에서는 필수예요. 모르시면 계산하다 머리가 터집니다. 그죠? 해봅시다. 자,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는 0이라는 3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자, 얘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해볼게요. 괜찮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요건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얼마야? 마이너스 2. 스마일은 얼마야? 3.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4다 라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맞죠? 자, 요거에 관련된 무언가를 물어보시면 곱셈 공식 변형 물어보시면 그냥 하시면 돼요. 할 수 있을 거라 믿을게요. 괜찮죠? 예를 들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감마 제곱은 이제 그냥 구할 수 있잖아. 그지? 이런 건 구하는 건 따로 하지 않을게. 자, 근데 여러분들한테 뭘 물어볼 수 있어요? 이런 거 자주 물어봐요.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베타 1 마이너스 감마가 다 곱하면 얼마야? 하고 물어본단 말이야. 그치? 물론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하셔서 풀 수도 있어요. 쭉 전개를 하셔서 풀어도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죠. 그러나 가급적 이렇게 푸셨으면 좋겠어요. 얘가 뭘로 인수분해가 돼?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x 마이너스 감마로 인수분해가 되므로 2차식에서 했던 거랑 똑같지. 여기다 얼마 대입하면? 1 대입하면 뭐가 튀어나오겠다? 결과가 튀어나오겠다. 그럼 여기다 1 대입하면 얼마야? 1, 2, 3, 4 더하면 얘는 10이다. 나도 되지? 이걸 쭉 전개해서 푸는 것보다 여기부터 이렇게 푸는 게 압도적으로 쉽겠죠. 그죠? 자, 두 번째 1 플러스 알파 1 플러스 베타 1 플러스 감마를 곱했습니다. 자, 이건 얼마일까요? 하고 물어봤어요. 자, 얼마 대입하면 되겠어? 마일 대입하면 되겠지. 자, 그럼 얼마야? 1이?
어떻게 1이니? 2 아니니? 인스타에서 이상한 거나 찾아보니까 브레인 나는 본바 리본 막 이런 거나 찾아보니까 계산력이 떨어진다. 자,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얘 답을 뭐라고 쓰면 돼? 2라고 쓰면 맞아 틀려? 틀려요. 아 2라고 쓰셔야 되겠죠. 왜요? 얘랑 부호가 정확히 언제야? 어떻게 돼 있어? 바뀌어 있어. 이 2차식 할 때 이 부호까지 신경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왜요? 1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를 구하라 그러면 그지? 어떻게 하면 돼? 둘 다 마이너스 곱하니까 둘 다 마이너스 1을 두 번 곱하면 사실상 부호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효과가 없어요. 그죠? 근데 얘는 마이너스 1을 몇 번 곱해서 만든 거야? 3번 곱하면 당연히 부호가 바뀌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한 다음에 어떻게 쓰셔야 된다? 부호를 바꿔서 답을 적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3차에서는 이걸 유의를 하셔야 돼요. 오케이? 대입하는 것까지 똑같은데 이제 부호까지 유의를 해서 해주면 좋겠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거 적어놓은 거, 그 밑에 있는 거 2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2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2 마이너스 감마는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겠어? 여기다 2 대입하면 되겠지. 부호 바꿀 필요 있어 없어? 없죠? 바꿀 적으시면 돼요. 자, 3번 뭐 대입하면 돼?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하면 되죠. 그 다음에 부호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바꾸시면 되죠. 왜? 그럼 이제 뭐만 보고 판단하면 돼? 플러스면 부호 바꾸고 마이너스면 그대로 내두면 돼. 뭔 말인지 이해되지? 자, 마지막 거 2알파 플러스 1, 2베타 플러스 1, 2감마 플러스 1. 자, x에 얼마 집어넣으면 돼?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돼. 맞지? 부호 어떻게 해줘야 돼? 그대로 내둬야 돼? 바꿔야 돼? 바꿔야 돼요.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앞으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 페이지. 다리 아파. 4시간 더 남았어요. 어? 아, 괜찮아. 뒷타임에서 테스트 볼 거라 괜찮아. 진도 안 당할. 자, 그 2차 방정식 작성하는 거 옆에다가 열심히 적어놨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 앞에서 해봤죠? 다시 하진 않을게요. 3차 방정식이요.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한번 하는 걸 보여줄게. 자, 예를 들어서 x 세제곱 플러스 똑같이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 이 방정식의 비밀 알겠니? 1, 2, 3, 4. 귀찮아서 그냥 대충 적었어. 알파, 베타, 감마를 세 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이 나와 있어. 오케이? 자, 세 근이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 감마 마이너스 1이래. 자, 그러면 2차식 때는 까짓 거 이거 근각계수의 관계 뭐랑 뭐만 계산하면 돼? 합이랑 곱만 계산하면 되잖아. 그지? 하라면 해 못해? 금방 하잖아. 그지? 하면 돼. 그지? 근데 3차 방정식을 새로 작성을 해야 돼. 그러면 얘 근각계수의 관계가 합은 쉽죠. 곱도 방금 어떻게 하는지 배웠죠. 그죠? 근데 뭐까지 계산해야 돼? 스마일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맞죠? 이것까지 셋 다 계산하는 게 쉬워 어려워? 굉장히 짜증나요. 도저히 못해먹을 짓이라는 것까지는 아닌데 이건 어쩔 수 없잖아. 전개해야 되잖아. 그지? 알파벳 그럼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면 참고로 얘 스마일 계산하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이랑 이렇게 계산하면 베타 감마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 플러스 1이랑 이거 계산하면 알파 감마 맞잖아.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감마 플러스 1이잖아. 이거 다 계산하면 돼야 돼. 되겠죠? 근데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잖아. 그지? 플러스 1은 왜가 나와서? 오케이? 정말 이해됐어? 자,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방정식을 만들 때 가급적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아시겠죠?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fx로 둬. 얘를 fx로. 오케이? 자,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 감마 마이너스 1이니까 요 자리만 바꾸는 거야. 요 자리만. 어떻게? x 플러스 1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여기다 알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뭐가 되므로? 알파가 되므로 얘는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인 세근이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 감마 마이너스 1인 방정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럼 fx 플러스 1은 당연히 여기다 뭐 집어넣은 거야? x 플러스 1 집어넣은 거죠. 그죠? 제곱 플러스 2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3 x 플러스 1 플러스 4는 0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안 돼요? 되겠죠. 대부분 여기서 전개를 요구해? 안 해? 안 해. 잘 안 합니다. 뭐만 하라고 해? 대입 정도 하는 선에서 문제가 풀리게끔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납득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쓰는지만 해볼게. 그렇지? 자, 2알파 2베타 2알파 2베타 끝까지 적진 않을 거고 f 몇 x인지만 해볼게. 자, 그럼 얘는 f 몇 x야? 2분의 x. 괜찮지? 자, 2분의 1 알파 마이너스 1 얘는 f 뭐야? 2x 플러스 2면 됩니다. 맞습니까? 네. 납득되시죠?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 f x분의 1이죠. 얘도 여전히 뭐가 돼요? 뒤집히면 돼요. 오케이? 개수가 뒤집혀요. 자, 넘어갈게요. 마지막 건 안 하고 넘어갈게. 자, (1번은) 그냥 스킵할게요. 해보세요. 위에 거 참고로 인수분해 돼요. 네. 자, 2번. 자, 뭐가 남았니? 다 문제를 많이 넣었니? 자, 2번부터 해볼게. 5번 x 세제곱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7은 0에 서로 다른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일 때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 플러스 감마 세제곱을 계산해봐 라고 합니다. 그죠? 자, 여러분이 당연히 머릿속에 이게 떠올리셨을 거예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네요. 까짓 거 항목이 뜻이죠. 그죠? 전형. 그렇지. 사실 그게 더 효율적이긴 한데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감마 제곱 마이너스 스마일, 그지? 그 다음에 뒤에다 뭐 붙여야 돼? 플러스 3 알파 베타 감마 붙이시면 되겠다. 이거 근각계수 관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고, 이거 근각계수 관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고, 얘도 근각계수 관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고, 얘도 근각계수 관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으므로 얘를 구할 수 있다 없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푸는 걸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다. 왜? 뭘 할 수 있다? 차수를 낮춰놓고 풀었으면 좋겠다. 그럼 여기는 알파 대입하면 뭐가 돼? 알파 세제곱 대신에 뭘 쓸 수 있어? 3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7을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얘가 뭐가 되더라? 3 알파 제곱, 그냥 이거 바로 한꺼번에 묶어서 써도 되겠네. 네. 3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감마 제곱이 될 것이고,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감마가 될 것이고요. 맞죠? 그 다음에 플러스 7이 몇 개? 3개 있으니까 21이 되겠네요. 맞죠? 이거 구하는 게 훨씬 쉽지 않을까?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니? 네. 되니? 요거 하려면 계산이 좀 해야 될 계산이 많잖아. 그지? 그렇게 하느니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나도 되시죠? 그래서 요렇게 차수 좀 낮춰주시고 3차, 4차에서도 차수 떨구기 통해요? 안 통해요?
통해요. 모든 n차 방정식에 대해서 다 통한다는 걸 수학자들이 열심히 증명을 해놨습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다음 다시 써먹기만 합시다. 자, 3번. 자, 3번이 안 떨어보고 풀 자신이 있니? 얘들아? 와. 이거 곱셈 공식으로 유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하시면 돼요?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을 세제곱 했다고 생각하시면 유도는 됩니다. 이 자리가 다 뭐가 되는 거야? 제곱 스마일 해가지고 하시면 돼요? 안 돼요? 되죠. 너무 끔찍하지 않니 계산이? 그치? 오늘 시계 넘지 않았니? 근데 착수를 떨으면 생각보다 쉽다? 3번. 자, 알파 세제곱이 뭐야? 알파 마이너스 1이야. 맞아? 네. 알파 마이너스 1이니까 양변을 제곱해버리면 되겠지. 6제곱을 만들기 위해서. 알파 6제곱이 뭐가 돼?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1이야. 자, 그럼 베타 제곱도 똑같을 테니. 그죠? 네. 저거 쭉 계산한 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감마 제곱에다가 그지?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감마가 되고요. 맞죠? 플러스 얼마? 3. 나도 되니? 네. 이것만 계산하면 되잖아. 그지? 얼마지? 네. 자,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감마 제곱은 충분히 근거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뽑아낼 수 있는 놈이고, 맞지? 네. 얘도 그냥 대놓고 나와 있고요, 그죠? 네. 플러스 3까지. 까짓거 그냥 이 정도 그냥 금방 계산할 만한 친구로 변해버렸다 이거. 뭘 낮추니까? 차수를 낮추니까. 알겠지? 이거 놓고 합시다. 자, 4번. x는 1, x는 n만을 해로 갖는다. 자, 뭐 하시면 돼요? 방정식을 쓰시면 돼요. 맞죠? 그럼 어떻게 생겼겠어요? x-1 곱하기 x-1 제곱. 그치. 훌륭해. 자, 또 x-1의 제곱 곱하기 x-n일 수도 있겠지. 자, 근데 첫 번째 케이스는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불가능해요. 왜? 이거 계산하면 상수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n 제곱이 나와. 맞아? 안 돼요. 근데 여기 이 3차 방정식에 그치? 알려준 게 16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또는 이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자, 얘는 세근의 곱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6이죠. 얘는 세근의 곱이 얼마입니까? 1 n이니까 n 제곱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마이너스 16이 돼야 해요. 가능 불가능? 그래서 안 된다. 뭐 아무튼 안 돼. 증가계수의 관계에 넣어놓은 이유는 이렇게 나온다 생각을 해보라고 넣어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요 경우는 1 n이니까 그냥 n이죠. 그죠? n이 얼마란 거야? 마이너스 16이라는 거야. 맞니?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란 거야? x 플러스 16 이렇게 생기면 되겠네. 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전개를 해서 푸셔도 되고요. 그죠? 이 정도 전개는 워낙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두 번째는 뭐 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근계만 써도 돼, 물론. 나 같으면 P 플러스 Q잖아. 1대1. 아. 그지? 계속 얘기했지? 개수들을 가지고 더한 거 물어보면 대입해서 찾을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라고. 넘어갑니다. 자, 5번 생략할게요. 괜찮죠? 네. 여기 대입하면 돼요. 네. 6번 생략할게요. 네. 아, 이거 기억하지? 앞에 뭐 곱해야 돼? 마이너스 붙이는 거랑 그 다음에 뭐 곱해야 돼? 마지막에 8분의 1 2분의 1 알파 2분의 1 베타. 오케이? 그다음에 당연히 3차 방정식도 무슨 근을 가져요? 켤레근을 가져요. n차 방정식은 다 켤레근을 갖습니다. 오케이? 왜죠? 그건 모르셔도 돼요.
나 그 증명이 되게 쉬울 줄 알았거든. 족밥일 줄 알았거든. 그거 나 대학교 때 처음 봤는데 보고 생각보다 존나 어렵네. 그러니까 모든 n차 방정식은 a 플러스 br의 근을 가지면 a 마이너스 br도 근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 어? n차 방정식이 다 그렇게 된다. 난 n차에 대한 증명을 봤는데 되게 어려웠고 생각보다. 왜 그런지 설명 안 할게요. 아시겠죠? 내가 아는 증명이 너무 복잡해. 그래서 내가 모르는 증명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내가 아는 증명은 되게 복잡한 증명밖에 몰라서 나는. 자, 그래서 혈내근을 가져요, 안 가져요? 가집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7번 한번 볼게요. 7번이 대표적인 혈내근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7번. 3차식 fx가 있는데 fx는 x-2를 인수로 가짐으로 f2는 얼마예요? 0이겠죠. 일단 근 하나 찾았어, 못 찾았어? 찾았어요. 자, 두 번째 f 2x-1은 0이라는 이 친구의 근이 뭐래? 루트 3이래. 맞니? 자, 당연히 fx의 관점에서는 근이 뭐가 되겠니? 2루트 3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맞아? 나도 되지? 네. f 2루트 3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나머지 한 근은 뭐겠어요? 찍어보세요. 마이너스 2루트 3 마이너스 1. 뭐 순서는 바꿔 적어도 상관없어. 뭔 말인지 이해됐지? 무슨 근? 혈내근. 왜요? fx의 모든 개수가 무슨 수? 뭐 유리수도 틀린 말은 아니지. 정수도 유리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나도 됐어? 그러니까 혈내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fx는 식이 어떻게 생겼겠니? 뭐 그냥 x-2 곱하기로 쓰셔도 되고요. 근을 전부 알아냈으니 뭘로 푸셔도 괜찮아요. 근과 개수의 관계로 식을 쭉 쓰셔도 괜찮아요. 전개된 상태로. 이건 본인 취향 차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네. 어찌됐건 답은 나온다. 근데 뭐 물어봤어? 마지막에 물어보고. 못 물어봤으니까 뭐 할 필요가 없었네. 얘네 둘 곱한 다음에 얼마 곱해? 둘 곱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11. 그렇지. 22. 끝. 답이 이거. 와. 약간 점점 이게 이상. 아니, 나도 이게 되게 신기한 게 4시간 수업을 하잖아. 그럼 보이지 않아. 약간 한 2시간 반을 넘어가면 그 시점부터 나도 계산을 막 풀리기 시작해. 인간의 집중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가 마이너스. 자, 나머지 문제들은요 똑같아요. 8번은 좀 많이 어렵고 8번은 좀 많이 어려운데 한번 바꿔서 푸는 거. 어? 바꿔서 문자. 자, 근데 8번은 일단 힌트만 줄게. 몇 개 있어? 분자에 몇 개 있어? 숫자들이 다. F 분모에 하나 있고 분자에 2개씩 있죠. 그죠? 네. 분자를 밑에 거로 생각했어요. 손가락이 혹시 뭐 몇 개씩 없어지셨어요? 분자가 밑에 자,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지? 2개 있는 놈들은 한 개로 바꾸라 그랬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몰라요. 알고 있죠. 알고 근계관 있어요. 이용해서 알고 알아낼 있어요. 수 있죠. 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놈을 뭘로 바꾸는 거야? 이것까지만 해줄게. 알겠지? 네. 첫 번째 놈을 알파분의 3개 다 더한 게 얼마죠? 1이죠. 1 마이너스 알파로 바꿀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러면 얘를 약간의 식변형으로 가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알파분의 1 마이너스 1. 맞지? 자, 이걸 대입하면 얼마래? 마이너스 2래. 자, 그래서 fx가 x 플러스 1의 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자, 저기다가 알파분의 1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알파분의 1의 세제곱 플러스 a 알파분의 1의 제곱 플러스 b 알파분의 1
플러스 C가 됩니다. 맞습니까? 얘가 뭐래요? 마이너스 2래요. 자, 이항하면 플러스 2는 0이 되겠죠. 어떻게 되시죠? 당연히 베타 쪽에서 똑같은 현상이 벌어져 안 벌어져? 벌어지겠지. 감마 쪽에서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겠지. 어떻게 되니? 자, 여기서 이제는 그러면 얘네는 뭐를 근으로 가는 방정식이야? 일종의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을 근으로 가는 방정식이다 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안 돼요? 되겠죠. 그렇죠. 뭔 말인지 이해됐어? 따뜻해? 그게 싫으시면 선생님 전 그렇게 풀기 싫은데요? 그럼 뭐 하시면 돼요? 양변에 알파 세제곱 곱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됐어? 예. 그럼 뭘 근으로 가는 방정식으로 바뀌어? 알파, 베타, 감마를 근으로 가는 방정식으로 바뀔 테니 그거 보고 걔가 뭐랑 똑같아야 된다? 저 위에 있는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2랑 똑같은 방정식이어야겠구나 라는 사실 이용해서 푸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결론이 어때? 어차피 똑같아. 그럼 이거를 보고 눈치를 바로 따지면 사실 제일 빠르게 못 가도 금방 풀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중요한 건 뭐야? 제일 중요한 거 여기 제일 중요한 거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그지? 저 상태로는 이 그대로인 상태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풀어요 못 풀어요? 못 풀어요. 항상 두 개가 있으면 그거 하나짜리로 바꿔주세요. 아시겠죠? 자, 9번 빨리 하고 넘어갈게. 9번 뭘 알려줬어? 한근이 2-i라는 사실을 알려줬어. 나머지 한근은 뭐야? 플러스 I. 그 다음에 뭘 보시면 되냐면 반드시 그치 셋 중에 하나 알려주면 돼. 합이든 스마일이든 곱이든 셋 중에 하나 알려줄 거야. 얘는 뭘 알려줬어? 곱이 15라는 사실을 알려줬어. 2 플러스 i랑 2-i랑 곱하면 얼마야? 5지? 네. 거기다 얼마를 곱해야 15가 나와? 아, 나머지 한근은 얼마야? 3이겠구나라는 사실을 그냥 알아낼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나머지 한근이 3이라는 사실을 이용하면 당연히 근데 답은 나왔네? A 플러스 B도 구해야 되는구나. 예. 그러면 이제 뭐 1 대입하셔도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근거 개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A, B를 알아내셔도 무감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자, 그럼 10번도 뭔 말인지 알겠지? I가 근이래. 나머지 한건 뭐야? Y라는 거죠. 그거 이용해서 푸시면 돼요. 괜찮죠? 자, 쭉쭉쭉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는. 자, 하울 동네가 마지막으로 하고 그래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자, 뭐 하울 동네가 한 문제 나올 거 아니야? 네. 문제가 서방정식 있는 거 보니까 오메가 넣으려나? 무조건 넣을 것 같은데. 쌤이 오메가 잘해서 응? 쌤이 오메가 잘해서 자, 오메가의 성질은 결국 외워야 할 거는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할 거는 몇 가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세 가지만 외우고 계시면 나머지는 거기서 전부 다 파생시킬 수 있어요. 그럼 세 가지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오메가는 x세제곱은 1 또는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근이죠. 그죠? 네. 자, 그리고 윈터 때 내 수업 듣는 사람들은 오메가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어요. 그죠? 방정식. 그렇지. 이거 3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 유도할 때 얘가 되게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중요하거든. 그래서 선생님들도 그 성질을 알아 몰라? 알아. 다 수학교육과 출신들이잖아. 아니면 수학과 출신들이. 그지? 이걸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계신 분들이 시험에 종종 내세요. 아시겠죠? 그것까지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끝낼게. 자, 그러면 오메가의 성질은 결국 어디서 튀어나옵니까? 이걸 인수분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죠? 얘를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x-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므로 맞죠? 허그는 당연히 여기서 나와 여기서 나와 여기서 나오겠지? 뒤쪽에서. 자, 그래서 첫 번째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얼마입니까? 0이어야 합니다. 이거라고 한다면 맞죠? 자, 두 번째 오메가의 세제곱은 얼마여야 합니까? 1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 반은 얼마여야 합니까? 1이어야 합니다. 왠지 아시겠죠? 오메가 바가 두 개가 얘네의 근이니까
근계관 써서 유도를 한 거죠. 맞죠? 네. 자, 이렇게 세 가지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파생이에요. 파생.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이거 뭐야? 하고 물어봤어. 어떻게 유도하면 돼? 방법이 되게 많아. 자, 첫 번째, 그냥 단순 무식하게 하는 방법. 아직도 동독된 거죠 뭐. 그죠? 그럼 어떻게 돼?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4제곱 플러스 1이에요. 맞습니까? 오메가 4제곱은 근데 뭘로 고칠 수 있어요? 오메가 세제곱이 얼마이므로? 1이므로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플러스 1로 고칠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근데 오메가 제곱 대신에 1번에서 뭘 쓸 수 있죠? 그래서 오메가 마이너스 1을 쓰면 얘가 무슨 일이 벌어져? 이렇게 유도할 수도 있고요. 그죠? 자, 여기서 선생님 저는 오메가 세제곱이 1이라는 사실을 바로 써먹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메가랑 양변을 뭘로 나눠버리면? 오메가 제곱으로 나눠버리면 오메가는 오메가 제곱분의 1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얘가 뭘로 변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로 변해. 맞아? 얘는 얼마야? 얘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이런 식으로 저 세 개에서 어차피 어떻게 하든 충분히 다 끌어낼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되셔요? 네. 그래서 반드시 외워야 할 건 이 세 개고요. 나머지는 다 파생입니다. 유도하는 방법도 워낙 천차만별이고 많아서 굳이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알겠지? 네,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도 해봐야겠죠? 그죠? 이쪽은 노란색으로 한번 적어. 오메가 제곱, 여기는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입니다. 오케이? 2번 오메가 세제곱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 돼요. 맞죠? 3번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반은 얼마예요? 1이고요. 오메가 반은 얼마야? 2겠죠.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필수로 암기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친절하게 이렇게 x세제곱 마이너스 1 또는 x세제곱은 1, x세제곱 마이너스 1, x세제곱 플러스 1은 0이라고 친절하게 알려주는, 이거 오메가 써라 라고 알려주는 문제도 있어 없어? 있어요. 근데 뭐라고 알려주는 문제도 상당히 많아. 그냥 이 뒤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의 근, 혹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의 근이라고 해주는 문제도 많아. 저거 꽤 있어요. 아시겠죠? 걔네도 뭐라고 생각해야 돼? 이제는 오메가라고 받아들이고 그냥 예민하게 반응해서 푸시는 수밖에 없어요. 세제곱만 오메가다? 아니다. 얘네도 오메가다. 오케이? 이것도 되게 자주 나왔죠 지금까지. 그죠?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걸로 문제 몇 개만 풀고 시간 관계상 쉬운 건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봐. 알겠지? 네. 어려운 것만 몇 개 해줄게. 에노메가. N오메가랑 N오메가요? 그 9번. 아이고야. N오메가만 해줄게요. 자, 9번만은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나머지 여러분들이 이따 틀린 시간에 한번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오늘 수업 해야지. 그지? 네. 수업 해야지. 해야 됩니다. 그지? 정확하게. 너네 수업 시간에 그런 선생님 있잖아. 내 시간에 딴 거 보면 다 찢어버릴 거야. 오 예. 라이오 쌤한테 그렇게 말해. 과학책 꺼내면 찢어버려. 현준 쌤이구나. 현준 쌤 거 찍기 좀 그런데. 현준 쌤. 자, 오늘 커피 한 잔 사주고. 9번 봅시다. x 세제곱은 n 세제곱이라는 3차 방정식이 나왔어요. 얘 허근이 뭐래? 오메가래. 근데 나는 오메가 대신에 오메가 프라임이라고 써도 될까? 네. 이 오메가랑은 조금 다른 오메가라는 의미로 오메가 프라임이라고 썼어. 괜찮니? 네. I 기호를 다 했어. A로 했대. A로 했대. 네 마음이지.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오메가라고 했는데 내가 오메가 프라임으로만 바꾼 거예요. 괜찮죠? 자, 요 문제에서요. 얘를 당연히 선생님 이거 이렇게 이항한 다음에 인수분해하면
x-n 곱하기 맞지? x제곱 플러스 nx 플러스 n제곱이므로 얘의 허근이겠네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제 허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 틀려? 맞아요. 그렇게 푸셔도 괜찮습니다. 아무런 무리가 없어요. 근데요, 요런 풀이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봐봐. 세제곱해서 n세제곱이 됐대. 그지? 일단 하나는 뻔하지. 뭐야? n이지. x는 n이라는 실근을 찾는 건 너무나도 간단한 일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근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요. 얘를 쓰시면 돼요. n 곱하기 오메가랑 n 오메가 바로 쓰시면 끝입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해 줄 거니까 들어봐. 봐봐. 얘를 세제곱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 당연히 n 세제곱 되겠지. 그다음 뭐가 돼? 오메가 세제곱 되겠지. 이게 뭐야? n 세제곱이야. 얘도 마찬가지 아니야? 마찬가지지. 오메가 세제곱이 1인 걸 이용해서 x 세제곱은 n 세제곱.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x 세제곱이 a 세제곱이라고 적어주면 그걸 무조건 근들을 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없어?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면 우리가 굳이 이걸 세로 해서 얘네들의 성질을 써놓은 다음에 풀어야 돼? 아니, 이 성질 그대로 끌어다 가졌으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물어본 게 뭐냐면 n제곱분의 오메가 프라임이라고 쓸게요. 괜찮죠? 오메가 프라임의 제곱분의 n 제곱 플러스 n 제곱분의 오메가 프라임의 제곱 구분을 위해서. 그지? 자, 그러면 얘네만 어떻게 계산하는지 보여주고 오늘 수업 마무리 지을게. 뒤는 어차피 똑같이 계산하면 되니까. 자, 오메가 프라임이 뭐예요? 얘인 거야. 그러니까 n 오메가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n 오메가니까 여기다 뭘 쓸 수 있어? n 오메가를 쓸 수 있어. 맞아? n 오메가를 제곱했으니까 얘가 뭘로 변해? n 제곱 오메가 제곱으로 변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얘 뭐가 돼요? 네, n 제곱이 약분돼서 오메가 제곱분의 1이 됩니다. 맞습니까? 얘는 분자가 똑같이 뭐가 돼? n 제곱 오메가 제곱이지. n 제곱이 뭐가 돼? 약분돼서 얘 그냥 오메가 제곱 돼. 이거 방금 해봤지? 얘 얼마라는 거? 그냥 이렇게 계산하고 넘어가죠. 뭔 말인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오메가를 배우는 메인 이유가 사실 이거거든. 얘를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솔직히 오메가를 따로 빼서 이거 아니? 오메가가 솔직히 말하면 되게 뜬금없는 애잖아. x 세제곱은 1의 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데? 수학적으로. 그지? 너무 뜬금없잖아. 얘만 떼서 엄청 많이 배웠는데. 그지?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앞으로 x 세제곱은 뭐라는 식을 되게 쉽게 풀어낼 수 있어. 뭐만 알고 있다면? 오메가만 알고 있다. 그리고 저 식을 푸는 게 3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따로 빼서 배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나도 되셨죠? 그래서 이런 의도를 가지고 내는 문제들이 종종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대표적인 문제가 9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11번이 있어요. 자, 그럼 얘도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끝낼게. 알겠지? 얘도 한 근이 얼마야? 일단 실근을 빨리 구해. 세제곱이 그치, 마이너스 3이야. 그럼 나머지 근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 마이너스 3 오메가. 마이너스 3 오메가 라고 표현하시면 끝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성질 쓰시면 돼요. 오메가의 성질 그대로 끌어다 쓰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네. 나는 이런 의도로 문제를 낸 거라고 생각해. 알겠지? 이렇게 푸시면 좀 더 새로 유도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지? 좀 더 간단하지 않을까 하는 거. 뭐 물론 새로 유도한다고 인생 어떻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겹다. 걱정과 대모메가 되게 문헌대